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유언이 공개되자 지은은 충격에 휘청였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배신한 줄 알았던 모든 일이 사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은은 18살 때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은 그녀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지은은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내가 동성애자라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우리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그때 유일한 구원자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는 지은을 데려와 여기서 살며 공부해라.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다. 할아버지는 늘 지은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다.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 따라가라. 그 말은 지은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지은의 삶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수민이었다. 회사 동료로 만난 수민은 밝고 활기찬 여자였다. 25살, 지은과 동갑. 수민의 미소는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으로 변했다. 나도 너처럼 느껴.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수민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공원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어왔다. 할아버지는 수민을 알게 된 후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셨다. 그 애가 내 행복이라면 그게 다야.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태도가 변했다. 지은아,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 남자친구는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할아버지,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지은이 솔직히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 부모처럼 나도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걸 보고 싶어. 그 말은 지은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압박에 점점 지쳐갔다. 할아버지는 매일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내 친구 아들 소개할게. 괜찮은 사람이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지은은 수민과 다퉜다. 할아버지가 나를 이해 못하시면 어떡해? 우리 헤어질까? 수민의 눈물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 포기하지 마.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얼터메이텀을 주셨다. 수민과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내쫓겠다. 내 부모처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왜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왜? 할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정상적인 삶뿐이야. 동성애는 병이야.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수민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싫어. 수민은 울며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괴로워했다. 할아버지의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나를 키워주시고 이제 와서 버리려 하시는 거지? 그녀는 회사에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수민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사회의 시선도 지은을 괴롭혔다. 직장 동료들은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 소개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렸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 지은은 매일 찾아갔다. 할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지은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싶다라고만 하셨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자 지은은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원망이 쌓였다. 할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신 건 결국 나를 바꾸기 위한 거였나. 그녀는 수민을 그리워했다. 헤어진 지 3개월, 수민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지은은 가끔 수민의 SNS를 몰래 봤다. 수민의 미소가 여전했지만 눈빛에 슬픔이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너도 알아. 부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은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할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어머니의 비난에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저는 그냥 왔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지은을 보셨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왜 미안하세요? 저를 배신하신 분이 이 할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내 부모 때문이야. 이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지은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은이가 쫓겨난 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지은이를 데려갈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가 지켜줄게. 부모님은 부정했다. 우리가 왜? 지은이가 이상한 짓을 해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너희가 지은이를 병원에 보내려 했어. 치료라고. 동성애를 고친다는 미친 소리. 지은은 충격받았다. 부모님, 그게 정말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랐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게. 지은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키운 건 부모의 강제 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왜 나중에 압박을 주셨을까?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너를 압박한 건 내 부모가 다시 너를 데려가려 했기 때문이야. 그들이 지은이가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입할 거야 라고 협박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강경하게 굴었지? 너를 지키기 위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미안하다. 지은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지은은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었다. 부모님은 이제 너도 정신 차려. 결혼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내가 고통받을 거야 라고 반박했다. 장례식 후 할아버지의 유언이 공개됐다. 지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리고 부모에게 지은이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그 유언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다. 배신으로 느껴졌던 모든 게 사랑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수민을 잃은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수민을 찾기로 결심했다. 수민아,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민은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 지은아, 너무 늦었어. 나도 아프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지은은 또다시 무너졌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여자 좋아하나 봐. 이상해. 지은은 그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함께 싸워요.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간섭은 계속됐다. 할아버지 유언 무시하고 너를 데려올 거야.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제 권리를 지켜주세요.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은은 법정에서 부모님과 마주쳤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내 부모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대답했다. 부모라면 제 선택을 존중하세요. 동성애는 제 본능이에요. 재판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판사는 주어는 유효하다. 지은 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고 판결했다. 지은은 승리했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영원해 보였다. 승리 후 지은은 수민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수민아,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았어. 모든 게 오해였어.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이제 나한테 남자가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 끝난 거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늦었어. 지은은 홀로 남아 자책했다. 내 선택이 수민을 잃게 했어. 그녀는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LGBT 모임에서 만난 은혜라는 여자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28살, 변호사. 지은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함께 할래요? 은혜의 따뜻함에 지은은 끌렸다. 은혜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나도 비슷한 아픔 겪었어. 가족이 나를 버렸지. 은혜의 고백에 지은은 공감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엔 수민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은혜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은혜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사건이 보도됐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소수자야. 지은은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동성애자라.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다. 글이 퍼지자 지은은 지지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회사 상사는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내 블로그 봤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그만둬. 지은은 항의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상사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선택해. 지은은 회사를 그만뒀다. 실업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은혜는 지은을 도왔다. 내 로펌에서 일해. 디자인 일. 지은은 감사했다. 은혜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은혜야, 나 너 좋아해. 고백에 은혜는 키스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엔 죄책감이 있었다. 수민을 배신한 기분이야. 수민이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아, 나 헤어졌어. 내가 그리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수민아, 이제 은혜가 있어. 수민은 울었다. 나를 버리지 마.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민의 배신감, 내의 따뜻함 사이에서. 지은은 수민을 선택했다. 미안해, 은혜야. 수민이 내 첫사랑이야. 은혜는 상처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과 수민은 재회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수민의 질문에 지은은 법이 바뀌어야 해라고 답했다. 부모님의 최후 통첩이 왔다. 지은아, 수민과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고소할 거야. 지은은 두려웠다. 왜 저를 못 내버려 두세요?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가족이 강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지은이가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또 승리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수민과 지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우리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두 여자, 이상하지 않아?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은혜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좋아해. 수민과 행복해. 지은은 동요했다. 행복해.
그런데 은혜의 유혹에 지은은 순간 흔들렸다. 은혜야, 미안해.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수민에게 솔직히 말했다. 은혜를 만났어. 하지만 너만 사랑해. 수민은 분노했다. 왜 만났어? 나를 배신한 거야. 다툼이 시작됐다. 지은아, 너 불안정해. 나도 지쳐. 수민은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 선택이 또 잘못됐어. LGBT 운동에 참여하며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외쳤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지은은 악플을 받았다. 더러운 년들, 사라져.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내 정체성을 받아들여. 세상이 변할 거야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노력했다. 블로그를 계속 썼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수민이 돌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무서웠어.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 천천히 가자. 부모님의 마지막 시도가 왔다. 지은아, 할아버지 무덤에서 만나자. 이 지은은 갔다. 무덤 앞에서 부모님은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까? 수민과 지은은 미래를 계획했다. 해외로 가서 결혼할까?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은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지은아. 내가 이겼어.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은혜의 눈빛에 여전한 사랑이 보였다. 지은과 수민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사는 나날이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우리 사랑이 인정받을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지은아, 수민 데려와. 밥 먹자. 처음 식사 자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수민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엔 갈등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희생, 부모의 변화, 수민과의 사랑 모든 게 대가였어.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은 리더가 됐다. 강연에서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다. 싸우자라고 말했다.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감쌌다. 수민과 지은은 약속했다. 어떤 압력에도 헤어지지 마. 하지만 시험은 왔다. 수민의 가족이 알게 됐다. 수민아, 그런 년과 헤어져. 수민은 지은을 지켰다. 엄마, 저 지은 사랑해요. 수민의 가족과의 싸움에서 지은은 도왔다. 우리는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결국 수민의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삶은 10텐의 연속이었다. 배신, 희생, 사랑의 대가. 그녀는 성장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옳은 선택일까?